장장 5,000년 동안 쌀을 생산해온 땅 경기도 김포. 토양과 물, 기후 모두 최상의 조건을 갖춘 김포는 예부터 품질 좋은 쌀이 나는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북쪽과 동쪽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는 인천, 남동쪽으로는 서울과 맞닿은 곳인데 강화망과 한강 하구부, 염하까지 강과 바다가 삼면을 둘러싼 반도 형태를 이루어 김포반도라 불리기도 한다.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농촌과 어촌의 모습까지 담고 있는 매력적인 지역. 기름지고 비옥한 땅, 김포 평야의 영양을 듬뿍 머금은 먹거리를 만나본다. 선사시대부터 식용으로 이용됐던 채소, 부추. 부추는 지역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부추, 부초, 솔, 정구지 모두 부추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부추는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어디서든 잘 자라는데 그 적응력만큼 종류도 다양하다. 저 같은 경우는 슈퍼 그린벨트를 선택해서 심었거든요. 이제 이 슈퍼 그린벨트가 가장 최근에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부추 맛도 좋고, 그리고 부추도 또 크게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도 많이 찾는 그런 품종이라 슈퍼 그린벨트를 선택해서 그렇게 심었거든요. 종류가 달라도 좋은 부추를 고르는 법은 비슷하다. 부추는 짙은 녹색을 띠고 잎에 살이 올라 도톰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 뿌리 쪽에 흰색 줄기가 긴 것이 여리고 맛있는 부추다. 한 번 씨를 뿌리면 그 자리에서 10년 이상 자라는 질긴 생명력. 7번에서 8번까지 수확이 가능하고요. 더 욕심을 내갖고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추는 단연생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또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부추가 좀 쉴 수 있는 그 기간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좋은 부추를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토종 호박이 돼서 계량 부추는 맛이 없고 뻣뻣한데 이거는 달치고 넣은 게 맛있어요, 부추가. 부추를 듬뿍 넣어 만드는 강된장. 이 가루를 넣어야 돼. 이게 멸치 똥 빼고 대가리 빼고 그리고서 이걸 슬쩍 볶아. 물통으로 볶으라고요? 응. 기름을 안 찍고 슬쩍 볶아가지고 믹서에다 갈아. 울보에 맛있는 거. 이게 쌀뜨물 내가 끓여놓은 거거든. 이거 야채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러면은 강된장은 물이 많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조금 물이 올라오지를 말아야 돼. 화학 조미를 하나도 안 넣잖아. 그러니까 요 된장하고 내가 담은 고추장이 주로다가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내가 농사진 거지. 청양고추, 양파, 마늘, 부추 다. 근데 부추도 나는 토종 부추야. 이렇게 가만히 얹어놔. 이 숟갈을 얹어놓고 집에서 그렇게 해보라고. 고추장을 좀 넣어야 칼칼한 맛이 나거든.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끓이는 거야. 은근한 불에다 끓여야지 센 불에다 끓이면 안 돼. 뚝배기 안에 들어있는 재료 중 할머니의 손을 거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 온 가족의 밥 공기를 금세 비우게 만든다는 할머니표 강된장. 맛있지? 네,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짜요. 매콤하니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할머니의 칼질엔 거침이 없다. 익숙하고 노련하게 도마 위 투박한 손이 경쾌하게 움직인다. 흔하디 흔한 부추김치에도 비장의 무기는 따로 있다. 통통한 새우젓, 그리고 직접 쓴 풀. 멸치하고 다시마를 끓인 물에다가 밤 녹마 죽을 쓴 거야. 이게 요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부드럽고 구수한 맛을 내지. 그러니까 미원 안 넣어도 멸치하고 다시마를 끓였으니까 그 물에다 풀을 쓰는 거야.
부추와 함께 직접 기른 각종 채소를 섞어 부침개도 준비한다. 요사이 흔한 시판용 부침가루를 할머니는 써본 적이 없다. 고구마 갈아갖고 걸러서 오늘 저녁에 걸르면은 내일 아침에 물 쫙 따라버리고선 말려야 돼. 밤 전분가루, 고구마 전분가루, 여기에 찰기를 더할 밀가루를 섞어 부침개 반죽을 만든다. 오직 땅에서 난 것들로만 채운 부침개. 고추장을 넣기 때문에 장떡이야. 부추 넣는 데는 파를 넣지 마라. 이유가 있을까요? 부추의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파를 넣으면 파에서 맛이 나기 때문에. 고추장을 넣어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내는 장떡. 이거 장떡해서 돈 엄청 벌었더랬어. 행사에 나가서. 아, 정말요? 그럼 포시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리를 하다 말고 앞마당으로 나간 할머니. 어머니 지금 갖고 오시는 게 뭐예요? 복숭아. 돼지고기가 끓고 있는 물에 아직 채 익지도 않은 풋복숭아를 대충 썰어 넣는다. 언뜻 탕처럼 보일 만큼 넉넉했던 국물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졸이는데 이때 깻잎, 고추, 복숭아가 고기의 잡내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 물이 다 졸아 없어지면 각종 채소의 향이 밴 고기를 찜기에 올린다. 이렇게 하면 애기들도 느끼한 맛이 없으니까 애기들도 잘 먹어요. 잘 익은 돼지고기에 잘게 썬 부추를 듬뿍 올려 찌면 돼지고기 부추찜이 된다. 촉촉한 돼지고기에 부추향이 퍼져 부드럽고 담백해 남녀노소 누구나 먹기 좋은 음식이다. 요리에는 정답이 없다 그랬잖아. 나 나름대로 응용을 하고 자꾸 또 해서 먹어보고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리 연구가들이 자기만의 기술이 있잖아. 근데 나는 이거를 다 가르쳐줘 내가. 뭐 살면 얼마나 살아.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몸에도 좋아야 한다. 어릴 때 할머니나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바로 그런 음식들이었다. 대부분 손이 많이 가는 데다 정성을 가득 담으니 맛도 영양도 가득했다. 수많은 손길이 더해져 완성된 부추밥상. 보약이 따로 없을 고마운 밥상이다. 도시 사람들에겐 모두 별식이지만 부추 농사 짓는 김포 어른들에겐 별날 것 없는 일상이다. 그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힘든 농산일을 거뜬히 해내는 기운은 분명 밥상이 만든 것이다. 이거 하려면 며칠 좀 오동이 많았어요. 이것도 맛있고 다 맛있어. 이 사람이 하는 건 다 맛있어. 그냥 대떡들 적어서 갖고 나고 뭐 묵도 쓰고 갖고 나고 아주 별거 다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주 1등으로 줘야 돼. 이렇게 음식 해서 가족들 같이 먹으면 어때요? 응. 힘들게 하시는데 보고. 기분 좋지. 내가 한 거 맛있다라면 기분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친숙하면서 건강에도 좋은 부추는 어김없이 또다시 새싹을 키우고 맛있는 즐거움을 안겨줄 게 틀림없다. 최근 김포에서 부추와 함께 공을 들이고 있는 작물이 하나 더 있다. 언뜻 보기엔 부추와 비슷해 보이는 이것은 요즘 건강식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삼채. 삼채는 미얀마 북부의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약초다. 삼채가 국내에 소개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뛰어난 효능으로 인해 그 어떤 약초보다 관심과 인기가 높은 작물이다. 그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삼채 재배 농가가 크게 늘고 있다.
삼채는 언뜻 부추와 닮았는데 실제로 자생지인 미얀마나 부탄에서는 삼채를 뿌리 부추라고 부른다. 잎만 먹는 부추와 달리 뿌리도 식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거는 이제 삼채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맛이 난다 해서 삼채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운맛, 쓴맛, 단맛 이렇게 납니다. 저 이파리를 동결 건조해가지고요. 말려가지고 분말로 한 거예요. 삼채잎을 건조시켜 만든 삼채가루는 삼채가 낯선 사람들도 쉽게 요리에 응용할 수 있다. 밀가루에 삼채가루를 조금 넣어 반죽하면 빛깔 좋은 삼채 수제비가 된다. 삼채는 버릴 것이 없다. 잎은 부추나 파로 가능한 모든 요리를 할 수 있고 뿌리는 인삼과 비슷하게 쓰인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삼채를 넣은 삼계탕을 즐겨 먹는데 이때 삼채잎도 넉넉히 넣는다. 그거만 넣고 해도 그 맛을 영양가가 다 나와요. 그 삼채에서. 삼채 뿌리에서도 건조한 거는 이렇게 먹으면요 인삼 맛이 나요. 그래가지고서 인삼, 양파, 마늘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이 삼채 이파리하고 뿌리만 집어넣어도 그 효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삼채를 처음 맛본 사람은 부추맛, 인삼맛, 마늘맛을 떠올린다. 이미 먹어본 적이 있는 익숙한 맛이다. 아니 일로 와보셔. 아니 아까는 이렇게 생으로 먹을 땐 맵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또 틀려요 맛이. 고춧가루가 좀 매워. 고춧가루 같네요. 그죠? 아까 생으로 좀 드셔보셨나? 네, 뭐. 그때 하고 지금 또 맛이 또 틀리죠. 네. 그래가지고서 생으로 먹을 때는 막 매웠다고 아리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또 틀려요. 삼채라는 채소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삼채로 만들어내는 음식은 지극히 한국적이고 익숙하다. 오징어를 듬뿍 넣은 해물 삼채전. 해물파전에 파가 들어갈 자리를 삼채가 대신 채운 것이다. 익숙한 맛들이 섞여 있는 삼채의 변신은 자유롭고 다양해서 한국인 식단에 잘 어울린다. 맛과 향에 풍부한 영양까지 갖춰 한번 맛본 사람들은 즐겨 찾게 되는 채소 삼채. 요리를 했을 때의 모양도 부추나 파와 비슷해 무심코 보면 삼채라는 걸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한다. 모든 채소는 땅의 기운이 많이 남아있어야 맛도 영양도 더 좋다. 하지만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부추와 달리 삼채는 아직 쉽게 구할 수 있는 작물은 아니다. 김포는 농촌과 어촌의 풍경을 다 가진 곳이다. 경기도 서북부 유일의 항구이자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가 김포에 있는데 자연산 수산물만을 취급한다는 김포 대곤면의 대명항. 원래는 대명나루로 불렸는데 2000년에 이종 어항으로 승격되면서 대명항이라고 바뀌었다. 대명항은 작은 어항이지만 고기 잡는 배가 80여 척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300명에 이른다. 이들이 운영하는 가게도 40여 곳이 넘는데 성수기 때는 하루 평균 5톤 이상의 해산물을 판매하기도 한다. 항구 곁에 자리 잡은 어시장에선 각종 해산물들이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날씨와 계절에 따라 손님들을 유혹하는 해산물들이 변화무쌍하다. 제일 인기 있는 건 밴댕이하고 병어야 요새. 요새요? 밴댕이에요. 요새는 병어 밴댕인데요. 병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요 밴댕이에서 인기가 짱이에요. 밴댕이, 성질 급하기로 가장 유명한 생선이다.
그물에 잡히는 즉시 재분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특성 때문에 산 밴댕이를 본 사람조차 드물단다. 그 속 좁은 밴댕이 맛을 보려고 여름이면 대명항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구워 먹어도 좋고 횟감으로도 좋고 기름기가 많아서 후라이팬에다 그냥 구워 넣어 먹고 싶고 맛있어요. 밴댕이는 초여름에서 7월까지 가장 맛이 좋다. 가을 겨울에도 밴댕이 무침이 상위에 오르긴 하지만 산란기에 접어들기 전 살이 통통하게 오른 밴댕이의 맛을 따라갈 순 없다. 등줄기가 선명하고 은빛이 나야 싱싱한 밴댕이. 머리와 가시를 한 칼에 쏙 도려내면 10cm가량의 짤막한 몸체만 남는다. 작은 밴댕이에 먹을 게 뭐 있을까 싶지만 쫀득하고 담백한 그 맛은 어쩌면 작아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지도 모른다. 굵은 소금만 조금 뿌려 굽는 구이도 그 맛이 일품이다. 구이는 그냥 손질 없이 바로 통째로 굽나요? 아까 그 비닐을 제거하고 하는 거예요. 안에 내장은 따로 없고요? 네, 내장까지. 이건 내장이 없어서 그래서 그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래요. 내장채로 그냥 머리채로 다 먹는 겁니다. 아, 머리까지 다 그냥 씹어 먹어요? 예. 작은 밴댕이는 구워서 통째로 먹는다. 밴댕이를 구우면 고소한 생선기름 냄새가 식욕을 자극하는데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맛. 횟감용보다는 조금 더 큰 것을 써야 살이 깊어 맛이 좋다. 가을에 전어가 있다면 대명항의 여름엔 밴댕이가 있다. 고소한 향이 강한 밴댕이 구이는 작아도 진한 맛이 있다. 대명항에서는 밴댕이를 주로 무침회로 즐긴다. 고소한 밴댕이 회에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싱싱한 채소를 듬뿍 얹어 초고추장으로 새콤달콤하게 무치는데 뱃일을 마친 어부들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단골 술안주이기도 하다. 그냥 먹어도 좋지만 더운 밥에 푸짐하게 올려 비비면 그대로 밴댕이 회 비빔밥이 되는데 대명항의 대표 밴댕이 요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밴댕이는 매운탕으로 즐겨 먹진 않지만 대명항이라면 밴댕이를 10여 마리 정도 넣어 끓인 밴댕이 조림을 맛볼 수 있다. 뭐 고춧가루 저희 사모님만의 비법인데요. 된장, 고춧가루, 간장 조림이니까 간장 좀 들어가고요. 뭐 다진 마늘 들어가고. 횟감으로 즐기기에 부족한 작은 밴댕이는 넉넉히 넣어야 진한 맛을 낸다. 싱싱한 밴댕이가 많은 대명항이기에 가능한 음식이다. 좀 밴댕이가 살이 연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익혀두시면 살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밴댕이 조림은 밴댕이에서 나온 기름이 육수와 잘 어우러질 때쯤 바로 먹는 것이 좋다. 회, 구이, 조림, 생선 요리의 정석이라 불러도 될 만큼 평범하면서도 친숙한 바다의 밥상이다. 하지만 다른 생선들과는 다른 밴댕이만의 먹는 맛이 있다. 작은 몸집에 야무지게 살이 오른 밴댕이. 그 맛을 찾아 대명항을 찾은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10여 마리도 거뜬히 먹는다. 소갈머리 없는 밴댕이라고 하지만 그 속 깊은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 자, 안전해, 밴댕이. 사람이 어떻게 입고 먹는데 왜요? 이 무침이 더 맛있어요. 대명항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이기도 하지만 양식 해산물이 없는 항구로도 유명하다. 고깃배를 가진 선주들만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보통의 항구와는 다른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노천구에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연산만 파는 데는 대명이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하여튼 변댕이가 요새는 최고야. 대명 포기해서 변댕이가 요새 많이 나오거든. 근데 최고 맛있고 누구든지 오면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변댕이. 그 어떤 도시보다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부추와 삼채는 땅의 기운이 채 가시기 전에 식탁 위에 오른다. 바다에서 건지자마자 죽고 마는 성질 급한 밴댕이도 가장 신선하게 맛볼 수 있다. 이 여름 서울 근교로 가족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아름다운 풍경과 신선한 먹을거리가 있는 김포로 떠나보자. 일출이 아름다워 떠오르는 해라는 이름을 가진 해오름의 고장 강원도 양양. 오돌오돌한 식감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간재미 요리와 매일 깊은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떡마을 사람들을 만나본다. 고소하고 감칠맛이 있고 아주 상당히 좋네요. 최고입니다, 최고.